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포자 수준까지 갔다가 1등급을 맞은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자기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한마디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일단 기숙사가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외고는 그렇게 입시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외고입니다. 수학 선행이나 심화가 많이 안 돼 있거나 혹은 정말 외국에 많이 살고 와서 수학 실력이 낮거나 아니면 내신만 좀 좋거나 그런 아이들이 보통 외고, 특목고 그런 어떤 열풍에 휩싸여서 선택하는 외고였고요. 굉장히 멀었어요. 대중교통으로 가면 2-3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 집에서 자가용으로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주말에만 나와서 학원을 다녔던 외고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외고반을 만들어줬죠. 그 학교 외고반을. 그렇게 한 반을 만들면 그 반 안에는 이제 1등급 받는 애들도 있고 7, 8등급 받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근데 특히 그 그룹 안에 2명이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이 2명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와가지고 수학도 못했지만 다른 과목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나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중학교 수학도 빈틈이 많았죠. 그래서 그 두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하다가 따로 뽑아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중등 수학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서경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는 문이과가 분리가 됐던 시절이라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이나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문이과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과들이 꽤 있었습니다. 통계학과, 컴퓨터학과 혹은 식품영양학과 이런 과들은 이과 계열이지만 문과 학생들도 교차 지원을 허용을 해주긴 했죠. 결국에는 서경대에서 교차 지원을 통해서 컴퓨터 관련한 학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지방 공기업에 합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 제자랑 비슷하게 수학을 못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고1 때부터 가르쳤는데 수학 성적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3 때 특히 많이 올랐죠. 이 학생이 고1 때부터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학 성적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근거로 제가 무의식 중에 던진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렇게 영향을 줬어? 이렇게 물어봤죠. 수업을 할 때마다 자기가 뭔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하거나 아주 단순한 거라도 맞추면 제가 엄지척을 해주면서 천재네라는 말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천재네, 수학의 천재야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난식으로 그냥 그렇게 많이 해줬거든요.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좀 이렇게 수업 참여율도 적고 수업을 하면 멍 때리고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이해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수업에 참여해서 단순한 계산 그런 거라도 맞추면 잘했네, 천재네, 수학의 천재야 막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았고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초중 시절에요. 항상 수학은 못하고 포기하는 과목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 외고 가서 7, 8등급 정도 받았던 아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제가 이렇게 던져주니까 아마 그 학생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있던 어차피 해도 안 돼,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야,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도 육아를 하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육아 서적 관련한 것들을 많이 보면 이런 어떤 이제 재능에 대한 칭찬 그런 것들이 좋진 않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이나 혹은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야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거나 어떤 걸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이 닥쳐도 도전하려고 하는데 재능에 대해서 너 똑똑하네 그런 식의 재능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좀 어려운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포기하려고 한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 혹은 천재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로 들통이 나니까요. 오히려 도전하지 않게 돼서 나중에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한 그런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역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과정 그런 걸 떠나서 이미 본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잠재의식이 몸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장난식으로 천재인데 수학의 천재야 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어떤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 관련한 일화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은 그렇게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 외고 내에서도요. 그 외고 내에서 얘가 술을 먹다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버지가 아침에 바쁜데 출근을 할 때 여기에서
그 외고가 있는 데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자가용으로 가도 1시간이 충분히 넘는 거리인데 새벽에 데려다 주고 기숙사 생활을 못하니까 저녁 때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녁 때 또 데리러 오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운전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데리러 올 때마다 아이하고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할 때마다 엄청 화를 냈대요. 큰 소리로 고함도 치고 왜 그딴 식으로 술을 먹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거를 운전할 때마다 아버지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3 때 사건이 터지는데요. 얘가 방학 때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고3인데도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버지가 엄청 혼냈나 봅니다. 그딴 식으로 하면 학원 때려쳐라, 네 공부하는 거냐 막 잔소리를 하니까 얘도 폭발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17세키 이런 식으로 숫자 들어간 욕을 하고 나가면 되잖아 막 17세키 하면서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가방을 싸고 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 말을 아들한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저도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 학생은 고3이니까 자기 공부는 걱정이 됐던지 가출을 해서 친구들 집에서 자면서도 학원은 꾸준히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거의 한 달인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옷이 좀 바뀌어가지고 야, 너 집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한테 맞거나 그러지 않았어? 아버지 뭐라 안 그러셨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얘가 집을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한마디 했다라고 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녔냐?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 분이라서 굉장히 이제 과묵하고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000원만 꿔 달라고 오늘은 이제 아버지 생일인데 아버지 선물을 좀 사야 될 것 같다라고 꾸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가서 선물 사는 것 좀 도와줄까? 해서 같이 갔죠, 학생하고. 너가 먼저 골라봐. 얘가 이제 면도크림을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라면 이 면도크림 선물을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서 10,000원 범위 안에서 만약에 너가 산다면 나라면 이런 걸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추천했던 거는 안동 소주를 추천했습니다. 거의 8,700원인가 10,000원 가까이 되는 좀 비싼 소주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갖다 줘봐라.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소주를 사서 집에 이제 갖다 줬고 주말반이다 보니까 다음날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선물 갖다 주니까 어땠어? 아빠가 좋아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도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어색하고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선물 들고 와서 식탁에 그냥 놨대요. 아버지 생일 선물이라고 걷다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더니 전혀 자기가 준 선물에 신경도 안 쓰고 TV만 거실에서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30분인가 지나다가 아버지가 못 참겠다, 한잔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동 소주를 따라서 이렇게 한잔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는 결국 대학은 어디 들어가냐면 국민대 행정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수학을 1등급을 얘가 받고 들어가서 본인은 이제 자기 실력에 이런 정도를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수포자, 수학이 한 7, 8등급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제 재능에 대한 칭찬, 왜냐하면 아이 자체가 자기가 수학에 재능이 없다라고 이미 강력하게 믿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재능에 대한 칭찬, 장난식으로 재밌게 진지하지 않게 너 잘하는데 너 수학 재능 있다, 천재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기는 재능이 없고 이런 부분은 못해, 이런 좌절, 무의식, 잠재의식이 가득 잡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의 역방향으로 너 충분히 재능이 있어,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좀 변할 수 있고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